만약에 우리가 2차식을 정적분하는데 교점과 2차식의 x절편이 일치할 때가 있어. 교점과 x절편이 일치할 때가 있어. 얘의 정적분값은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고 만약에 요거 자, 이 절대값 표시를 해놓은 건 뭐라고? 이 절대값 표시를 해놓았다는 거는 정적분의 절대값 표시했다는 건 이거 그냥 넓이 구하라는 거야. 넓이 마이너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아래에 있는 것도 다 플러스 넓이를 해주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 넓이는 뭐냐 하면 그냥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이거 자 요거고 그 다음에 그냥 공식이에요? 예 공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이거 설명 듣고 이 빨간색은 무조건 알아두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3차인데 알파 베타 있잖아.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데 요거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까지는 비슷한데 이거를 그냥 외우면은 요걸 건데 자 이건 뭐냐 하면은 봐봐. 만약에 알파 베타가 3차식인데 얘네들 두 교점을 갖고 하나 안 걷는 요거 있어. 이거의 정적분 있지. 이거의 정적분은 어떻게 하냐? 얘랑 일단 똑같아. 얘랑 똑같은데 이거 알파 베타니까 얘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근데 지금 감마에 관한 거 지금 안 썼잖아. 그죠? 얘랑 얘 중점이 뭐니? 중점이란 건 얘랑 얘랑 더한 것의 절반이죠. 중점을 여기다가 대입한 것을 곱한 거랑 똑같다 이거야. 중점 빼기 감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적어놔. 요거까지 잠깐. 그럼 만약에 요거 알파 베타의 절대값을 했다는 건 뭐라고? 그냥 넓이 구하라는 거야. 아래에 있던 기준 위에 있던 요거. 자, 이 절대값은 뭐다? 그냥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에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감마야. 일단 이거 적고 설명할게. 이 네 가지를 지금 좀 적어놔 주세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넓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구한 것에 그냥 통으로 절대값 무조건 양수로 바꿔주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자,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적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응? 응. 파란색깔 첫 번째 부분이고 응. 마이너스 6분의 A 의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두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아. 이렇게
자, 특히 이게 자, 구분하셔야 될 게 자, 여기 지금 방금 이 페이지는 넓이를 구하래, 그냥 정적분 값을 구하래. 넓이 구하라고 했죠. 자, 일단 쉬운 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너희들이 1번, 2번 했었잖아. 그죠? 자, 1번 한번 볼게. 여기 그 1-1번에 1번부터 한번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자, x축이니까 y는 0과 연립을 해. 그래서 너희들 x 빼기 4로 했어. 그죠? 예. 그런데 그러면 0에서 4잖아. 그죠? 그런데 잠깐 보니까 그 너희들 쓸 때는 이렇게 하기는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연립한 식의 0하고 4가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는 요거보다는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일치한다면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자, 이거 넓이 구하래, 정적분 값 구하래. 넓이니까 그냥 6분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뭐야? 1이죠? 4에서 0 빼면 얼마야? 4에서 0 뺀 것의 세제곱. 6분의 1에 64, 3분의 32. 이렇게 나와요. 바로. 자, 이번에는 봐봐. x축이지, 그지? x축이죠.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 x 빼기 2는 0이니까 교점이 마이너스가 2인데, 그죠? 근데 지금 연립한 식이 요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줘. 이렇게 써줘. 그리고 넓이지, 그치? 정적분이면은 얘 마이너스 6분의 1 해야 되지, 그걸 고민해야 되지만 넓이잖아. 그러면 6분의 1의 절대값 1이죠? 넓이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요거 2 빼기 1 얼마야? 3이지? 6분의 27, 2분의 9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 그럼 문제는 봐. 이거는 그런데 언제 쓸 수 있냐? 자, 얘 한번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봐. 어떤 x축이나 어떤 함수식과의 교점이 생기잖아? 그러면 2차식과 3차식은 요 방법을 쓸 때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요거야. 봐봐. 얘는 x축이면 연립하면 어떻게 돼? 요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1에서 2까지 원래식으로 한다면 얘를 구하는 건데, 그쵸? 문제는 봐봐. 1이 얘 넣었을 때 0이 되니? 2 했을 때 0이 되니? 둘 다 돼야지만 요걸 쓸 수 있는 거. 이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요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냐 1에서 2까지는 양수니까 요거 안 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다 전개했으니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교점일 때만 교점일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지. 교점일 때만. 자, 요거 봐봐. 이번에는 요 가로 1번도 봐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쪽팔린 고백이긴 한데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도 공식만 써보니까 공식 안 쓰고 하면은 니네보다 의외로 잘 틀려. 가끔 계산이.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이거 봐. x축이잖아. 그죠? x축이면 요렇게고 자, 그럼 x 빼기 1, x 빼기 2잖아.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게 지금 넓이잖아요. 그죠? 자, 원래는 이거 그려가지고 하는 건데 봐봐. 지금 여기처럼 이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점만으로 할 때는 봐. 0에서 1, 그죠? 0에서 1에 x 빼기 1, x 빼기 2에 그냥 절대값을 치시고요. 이렇게. 절대값 친다는 거는 이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뭐다? x 빼기 1, x 빼기 2의 dx. 요거 일단 구할 건데, 자, 이거 절대값 쳤다는 건 뭐다? 무조건 넓이고, 이건 무조건 양수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 표시 좀 잘 좀 알아도. 자, 그러면, 자, 여기 0이 있고 1이 있죠. 그죠? 그러면 6분의 1에, 그 다음에 1 빼기 0의 세제곱 얼마야? 1의 세제곱이죠. 에다가 0과 1의 중점이 뭐니? 2분의 1. 여기다가 2분의 1 넣은 거 요렇게. 근데 얘 때문에 혹시나 음수가 나올 수 있거든? 절대값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6분의 1에 왜냐 개수가 1이니까 그죠? 1에 2 빼기 1의 제곱 1의 세제곱이죠?
근데 1과 2는 있는데 얘가 없잖아. 그죠? 자, 지금 x라는 건 x 빼기 0이야. 자, 1과 2의 중점 뭐야? 2분의 3이죠. 그러면은 2분의 3 빼기 0. 혹시나 음수 될 것 같으면 절대값 해주면 돼.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마이너스 12분의 3이니까 절대값이니까 4분의 1이고 얘는 6분의 1에다가 얘 4분의 1이죠. 2분의 1 이렇게. 3차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비중은 2차보다는 떨어지지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요거를 알면 좋은 점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방식으로 해야 돼. 왜냐면 기준이 교점이 안 맞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3차나 2차는 교점으로 하면요 넓이가 이게 무조건 돼요. 넓이가 이게 돼요.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 봐봐. 요거 1번 먼저 2차식부터 조금 연습을 해볼게. 3차는 너희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얘 넓이를 구하라고 했지. 자,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립을 하세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야. 178페이지. 자, 원래대로 한다면, 방금 전까지 가르쳐 준 거 없이 원래대로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요거로써 x 더하기 1, x 빼기 2는 0이야. 그러면 봐봐. 마이너스 1과 2 원래대로야. 원래대로 하면 요거죠. 그쵸? 마이너스지. 그치? 그럼 이거 넓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1에서 2에 마이너스 x제곱 x 더하기 2 dx로 원래는 구해야 하지만 잠깐 보니까 요 문제는 정적분 값을 구하는 거야?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넓이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인데 연립한 식이 마이너스 1에서 2네. 그러면 넓이는 이거 2차의 개수가 1이죠. 6분의 1의 절대값 1이죠. 2 빼기 1 얼마야? 3의 세제곱. 그럼 6분의 27. 그죠? 예, 그러면은 얼마? 2분의 9. 이렇게. 우리가 교점으로 구하는 2차나 3차는 이게 다 통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게 어디에 위력이 있느냐 하면은 자, 181페이지 한번 봐봐. 자, 얘랑 얘로 둘러싸인 넓이가 x축에 의하여 2등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려운 그림 아니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얘 x 빼기 3이면 0, 3이고, 그죠? 이렇게 그려주는데, 야, 이거 꼭지점 어떻게 한다고? 꼭지점은 얘랑 중간값 2분의 3 구하셔도 되고, 미분해서 2x 빼기 3은 0해서 2분의 3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자, 근데 y는 ax는 0,0을 지나고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그죠? 이게 y는 ax겠죠? 자, 이 넓이가 x축에 의해서 2등분 된대. 자, 그림은 그리긴 했는데 봐봐. 일단 그러면 요 넓이 한번 좀 구해 볼게요. 자, 이거 그림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 좀 이렇게 좀 이상한 교통정리를 하지만 이렇게 x는이 주어진 거 있죠. 이거는 그래프를 안 그리면 넓이 구할 때 틀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렇게 어떤 교점으로 구하는 건요. 이렇게 교점으로 구한 건 사실은 그림을 안 그려 할 수는 있거든. 그림 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봐봐. 얘랑 얘 둘러싸인 넓이 구하기 위해서 연립. 이거 문자잖아. 자, 문자지만은 봐봐. 이거 x로 묶으면 x 빼기 3 빼기 a 요거죠. 는 0이잖아. 그죠? 예. 그러면 교점이 뭐야? 0에서 3 더하기 a고. 그런데 원래는 얘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죠? 0하고 3 더하기 a가 있잖아. 그죠? 이게 있잖아. 근데 우린 넓이지, 그치? 넓이면 6분의 요 개수가 뭐야? 1이잖아. 1의 절대값 1이고 얘에서 얘 뺀 거 3 더하기 a죠. 이게 요거의 넓이야. 근데 이 넓이가 x축에 의하여 2등분 된대. 그러면 봐봐. 얘랑 x축과의 넓이 한번 구해볼게. 얘랑 x축과의 넓이. x축은 y는 0이죠. x 빼기 3. 그러면 x축과 이루는 넓이는
0, 3에 근데 원래는 얘로 해야 되지만 0, 3 요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의 넓이는 6분의 1의 절대값에 3 빼기 0의 세제곱. 그죠? 그러면 2분의 9네요. 자, 얘가 얘에 의하여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뭐다? 6분의 1, 3 더하기 a 세제곱이 2분의 9의 몇 배만큼? 2배만큼. 그쵸? 이렇게 하면은 빨리 되겠죠. 3 더하기 a의 세제곱은 그러면은 요게 저기 뭐냐면 6, 9, 54.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거니까 이렇게 54. 이렇게 2차 시기 때는 요 방법으로 이렇게 빨리 구해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64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a 값을 이거 만약에 a 값 구하라면 이거 뭐야? 니네는 근데 구할 수 있어. 이거 a 값 어떻게 구해? 이렇게 돼 맞지? 세제곱근 54잖아. 그죠? a는 마이너스 3 더하기 세제곱근 54. 굳이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하셔야 돼. 자, 그리고 옛날에 이건 니네 학교에서 참 많이 나온 182페이지 한번 봐봐. 182페이지. 풀이를 보면 뭔가 너무 복잡하죠, 그죠? 자, 뭔가 너무 복잡하죠. 자, 역함수. 자, 근데 옛날에 모르겠어. 지금은 이거를 좀 안 내긴 하는데, 근데 옛날에 엄청 잘 냈고, 내가 제일 황당했던 게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은 그 이과 29번 문제 한번 보여줄게. 근데 너 이과 29번 문제면 선생님 미적분 배우지도 그래 이상한 함수인데 이거 쓰면은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 도대체 29번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냈을까가 궁금했을 정도인데 수능에서 그랬어. 수능에서. 나 그게 너무 황당했었는데 봐봐. 지금 뭐냐면 자, 일단 역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건 요거야.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역함수가 있으면 역함수 존재한 건데 만약에 f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FA가 B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 현우는 기억날지 모르겠네. B랑 A를 자리 바꿔주면서 이 기호가 생기는 거. 거꾸로 자리 바꿔주면서 기호가 사라지는 요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뭐냐면 FA는 B고 FC는 D일 때, 그죠? 예. 이 조건이 요 조건일 때 A에서 B까지 저기 뭐냐면 A에서 C까지 요거 더하기 자 요거 더하기 그 다음에 그 저기 뭐냐면 B, D, F 역함수 DX는 뭐냐 하면 BC 빼기 AP야. 그러니까 이 사항만 잘 역함수가 나오면 혹시 이상인지 아닌지 잘 보고 하시면 되는데 봐봐. 그러니까 F 왜 PC 빼기 AB예요? 아. B는 어디 있어요? BC 잠깐만. BC가 아니구나. 잠깐만. 그치. 큰일 날 뻔했어. CD 빼기 AD. 기준이 뭐냐고? 그냥 공식이야. 그냥 공식인데 좀 이따 보여줄게요. 봐봐. 요 풀이로 보여줄게요. 자, 그러니까 A를 넣었을 때 B가 되고 C를 넣었을 때 D가 된다는 건 제가 지금 빨간색만 주어진 조건인데 이거 거꾸로 말하면 F 역함수 B가 뭐라는 거야? A고 F 역함수 D가 바로 뭐라는 거야? C죠. 그죠? F 역함수 D가 C죠. 예. 그러면 결국 봐봐. F 역함수인데 C에 대응한 거 D, A에 대응한 B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얘의 넓이는 무조건 얘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요. 봐봐. 자, 그냥 여기 풀이 봐봐. 요 gx가 요거 fx 역함수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gx가 보기 힘들면 역함수로 이렇게 바꾸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잖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1에서 3까지의 정적분 값은 바로 요거야. 이 넓이를 뜻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 이건 플러스 넓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역함수 2에서 12는 요거의 넓이를 뜻해요. 이렇게. 그런데 봐봐. 얘랑 얘인데 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 근데 요 2에서 얘는요. 이 부분 빗금친 거랑 넓이가 서로 어때요?
같겠죠, 그죠? 같다고 믿으세요. 같겠죠? 그러면 결국 두 개 더한 것은 뭐냐면 결국 두 개 더한 것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인데 이 사각형의 넓이는 요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그죠? 작은 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잘 봐. 큰 사각형의 가로는 3이고 세로가 10이죠. 3 곱하기 12. 이거 작은 거는 가로가 1이고 세로가 2죠. 1 곱하기 2. 그죠? 이렇게. 그래서 34입니다. 근데 이걸 가르쳐줘도 이상한지 모르고 이렇게 몰라. 이제 서술형이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옛날에 나왔어. 그냥 이게 그냥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근데 그럼 서술형에도 저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아, 서술형에는 이게 나오면 하나는 좀 그런가? 자, 서술형에서는 근데 보통 그림을 하긴 하진 않거든요. 그림을 하긴 하진 않거든요. 그때 이제 눈구렁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냐면 봐봐. 자, 지금 얘 역함수가 gx라고 했잖아. 자, 근데 봐봐. 일부러 이렇게 근데 봐봐. 서술형 할 때는 일단 이렇게 쓰면 그래도 눈구렁이 넘어갈 정도로 맞출 수 있어. F1이 얼마야? 2죠. F3이 27, 12죠. 그러면 F 역함수 2, 즉 G2는 얼마야? G2는 요게 그 1이 되는 거고, 자, 요거 G2가 F1이 잠깐만 5죠. 요거니까 그러면 G2가 요게 그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12가 얼마? 3인데, 그죠? 여기 자 지금 봐봐. 2가 여기 있고 12가 여기 있잖아. 이것만 쓴 다음에 그러므로 3 곱하기 12 빼기 1 곱하기 2 해가지고 34 이렇게 그냥 부렁이 답 넘어가서 조금이라도 감점되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너희들은 근데 선생님이 감점해도 좀 못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면 옛날에 되게 특이한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중2짜리였는데 걔가 싸가지가 정말 없는 애야. 학원에서는 그래도 하는데 일단 삘 받으면 정말 싸가지가 없는 애거든. 근데 걔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에서 선생님이 서술형 1점을 깎아서 99점이 됐나 봐. 삘 받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게 왜 감점이냐 해가지고 그 선생님하고 2시간 싸웠대. 그 선생님이 이제 질려가지고 100점으로 만들어줬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이 감점했다 그럼 선생님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이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싸가지 없이 대들면은 뭐라고 못할 텐데 근데 뭐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객관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 걸로 간단한 걸로. 자, 그러니까 이 사항이에요. 자, 이 사항인 거고. 자, 그러면 자, 이 사항인 거고. 요거 일단은 6-1의 가로 2번만 한번 해봐봐. 이거 그냥 만약 이것만 파악한다면 얼마니 이거? 근데 수가 이쁜 수가 2 곱하기 9 17? 예, 17이요. 에? 완전 날먹. 날먹이죠. 자, 진짜 날먹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수능 29번에 안 나왔으면 나 이거 안 가르쳤어. 그런데 와 정말 이과 수능 29번에 이게 나온 게 나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그럼 이걸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냥 20. 그럼 맞췄지.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근데 이제 봐봐. 이제 역함수에서 조금만 자, 이게 역함수의 원리였죠. 이렇게 바꾸면 인버스가 생긴다는 거. 이게 인버스라 그러죠. 인버스. 예. 자, 근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알아야 우리가 넓이를 구할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거는 고등학교 건데 y는 fx랑 y는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y는 fx랑 y는 x의 교점으로 구한다. 왜냐하면은 봐봐. 이 그림 요거 활용할게. 요게 지금 fx라는 그림이 요게 있어요. 자, 역함수란 건 y는 x 대칭이거든. y는 x 대칭을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 점이 뭐야? fx랑 역함수의 교점인데. 근데 역함수는 웬만하면 역함수를 안 하고 한 건데 뭔 말이냐면 봐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 역함수식을 모르더라도 fx의 그래프랑 y는 x의 교점이 어때? 같아요.
방금 우리가 역함수랑 fx의 교점과 똑같죠. 그러니까 요건데 그럼 얘 봐봐. 얘는 요런 거 안 나왔잖아. 그죠? 얘는 요런 거 안 나왔는데 그러면 봐. 얘 교점을 하기 위해서 x로 놓고 3을 곱하면 x 빼기 3 빨리 하면 요거겠죠. 그죠? 예. 그러면 봐봐. 0 이상이니까 f0은 0이고 f3은 0이야. 그러면 자, f 역함수는 0이고 f f 역함수는 0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f 또 역함수 0은 3인데 그죠? 예. 자, 교과서에는 이게 나왔지 요게 나왔지 뭐네 이게 있긴 있어. 네 교과서에 이게 아마 있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요거를 사용해야 된다. 이건 날먹이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봐봐. 요거는 조금 뒤에 합시다. 그냥 요거 날먹인 건 이렇게 좀 하시고 요거 좀 뒤에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속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요거하고 교과서 좀 풀려고 하는 건데 자 184페이지 한번 펴봐봐. 184페이지. 자 이게 수능에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자 뭐냐 하면 위치는 그 뭐냐 하면은 처음 위치 플러스 속도의 정적분을 한 거. 참고로 속도의 정적분을 한 것을 위치의 변화 양이라고 해요. 굳이 적을 필요 없는데 봐봐. 이 문자에 한다면 위치 있죠. 위치는 x0가 처음 위치야. 처음 위치에 속도를 정적분해 준 거. 속도를 정적분해 준 거. 자, 그리고 이 위치의 변화량을 뭐다? 속도에 정적분한 게 요거야. 그런데 움직인 거리 있죠?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한 거야. 야, 우리가 그냥 정적분하고 절대값을 정적분한 거와 차이가 있죠. 그냥 정적분은 플러스 넓이 마이너스 넓이 따져줘야 되지. 근데 절대값의 정적분은 뭐다? 그냥 통으로 다 플러스야. 모든 값이. 그죠? 예. 자, 그리고 이거는 미분 쪽에 있는 파트인데 뭐냐면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거 했지 않아요? 이거 미분 쪽에 있는 거? 아니 요거 중간고사 바로 끝나고 요거 했을 거야. 자, 단 이제 요거 저기 뭐냐면 방향이 바뀌는 거.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가 뭐가 돼야 돼? 0이면서 뿔에서 마나 마이너스에서 뿔로 바뀌어야지만 요거야. 이렇게 만약에 방향 안 바뀌면 요거고 그 다음에 위로 던졌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거는 속도는 0이다. 자, 속도 가속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게 끝이야. 이거는 굳이 안 적으셔도 뭐 만약에 난 한글로 안 적으면 기억이 안 나서. 이거요? 네. 이거 다시 교과서 하긴 할 거예요. 그래요? 계속 이거 할 거예요. 예. 봐봐 이제 185페이지 한번 좀 보세요. 185페이지. 자, 185페이지 보시면 자, 위치를 물어보는 걸 잘 봐야 돼. 위치를 구하라고 했죠? 위치는 처음 위치. 자,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하여.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뭐야? 1이야. 그리고 이거 이렇게 생각해서 어렵다고 하면 안 돼. 고등학교에서 위치랑 거리는요. 오직 수직선에서만 합니다. 좌표 평면에서 위치가 아니야. 오직 수직선이야. 자, 그럼 위치는 처음 위치가 얼마야? 1이죠? 그 다음에 2초에서 위치인데 자, 처음은 뭐야? 빵초겠죠, 무조건. 그죠? 그리고 2초까지 속도가 얼마야? 6dt죠. 절대값 아니니까 그냥 이거 계산하면 돼요. 근데 잠깐만 잘 봐봐. 이거 혹시 방금 가르쳐준 거네.
이거 넓이야 정적분이야 이거. 절대값 없으면은 정적분이야, 그지? 예. 정적분이면은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3에 2에서 3. 원래 정적분은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그 넓이니까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은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8 마이너스 3. 알면 이렇게 계산이 좀 빨리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번에는 위치의 변화량. 자, 위치의 변화량은 뭐예요? 1에서 4까지 위치의 변화량. 자, 그러면 1에서 4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요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얘는 3t t 빼기 2지, 그치? 1 넣었을 때 0 안 되잖아, 그치? 하나 안 되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던 방식 t3에 마이너스 3t 제곱 1사로 해주셔야 돼. 그러면 64에다가 빼기 48에다가 가로치고 1 빼기 3 16에다가 18. 이게 바로 위치의 변화 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는 요거 절대값 하는 건데 그냥 그 인수분해 좀 할게요. 움직인 거리는 요거 절대값이죠. 어차피 0 넣어서 그거 안 통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0하고 2 쓰고, 그죠? 절대값이 넓이할 때 이거 아래로 볼록이죠?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고 맞불인데 1은 음수죠? 어디까지? 2까지는 음수니까 요거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3t 제곱 6t dt 2에서 그 다음에 4까지는 3t 제곱 마이너스 6t dt. 이거는 계산하는 수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t3 3t 제곱에 1, 2 t3 마이너스 3t 제곱에 2, 4 마8 12 마이너스 1 더하기 3 그 다음에 64 빼기 48 8 빼기 12 이렇게 여기 자, 움직인 거리는 무조건 절대값 붙이고 구하는 예, 무조건 절대값. 그래서 니네한테 그래프 그리고 한 걸 먼저 연습한 거야. 공식부터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끼리 약속이고 실제 그런데 그냥 정적분이면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따져줘야 되는 거고 기준보다 아래 있으면 마이너스 절대값을 붙이면 무조건 다 그거기 때문에 양그 음마로 해주시면은 틀릴 일이 없다. 그러면 얘 계산을 해주시면은 2 빼기 10이니까 2에다가 16에다가 4 22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계산은 좀 이따가 해볼 거고. 자, 근데 봐봐 이제 어디 보냐면 188페이지 좀 봐봐. 자, 문제 좀 한번 읽어보세요. 자, 5초에서의 위치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 어디서 출발했대? 원점에서 5초니까 0에서 5초까지 요거 VT DT죠. 근데 문제는 봐봐. 그래도 얘는 이렇게 안 했네. 이거 원래 식으로 하려면 졸라 복잡하거든. 근데 잘 봐. 요게 곡선이 있어요, 없어요? 곡선이 없는 그래프는 넓이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몸만 잘 봐봐. 정적분은 원래는 뭐라고 했어? 넓이. 기준보다 아래 있으면 마이너스, 위에 있으면 플러스였지. 근데 VT 옆에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뭐가 기준이다? 요 T축이 기준이다 이거야. 자, 그럼 봐봐. 0에서 5까지 정적분은요. 자, 이거 넓이 한번 구해보자. 1에 2분의 1이죠? 근데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얘는 1이니까 2인데 얘는 마이너스 2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0에서 5까지면 얘랑 얘 더하면 빵이죠. 얘랑 얘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죠. 그러면 얘의 위치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쟤는 잘라서 이렇게 옮겨서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따로 해서 해야겠네요. 원래는 자, 만약에 부호가 다를까?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봐. 부호가 달라서 저 예를 들면 저 삼각형 이렇게 옮겨서 그냥 삼각형 하나로 넓이를 계산하고 그런 건 못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사실 중학생도 정적분을 배우면 되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근데 만약에 그럴 수는 있어.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 0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면 이거잖아. 이러면 네 말대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한 게 바로 그쵸. 움직인 건 넓이니까. 그죠? 이렇게 붙인 거 보면 이거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도형은 조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이것만 쓸 수는 있어. 그래서 내가 따로 설명해 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의 거리래. 자, 봐봐.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또 하긴 하겠지만 속도가 일단 뭐가 돼야 돼? 0이면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 속도가 0인데 0 요거 얘는 플러스 속도죠. 얘는 마이너스 속도. 얘가 운동 방향 처음으로 바뀌었어. 그럼 두 번째로 바뀔 때는 어딜까? 0이면서 뿌리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꿀 때는 몇 초? 1초. 두 번째로 바꿀 때는 몇 초? 5초까지의 움직인 거리면은 요 속도의 절대값이잖아. 그쵸? 그러면 속도의 절대값이니까 1에서 5까지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플러스 넓이. 사다리꼴 구하면 되겠죠. 사다리꼴 2, 4, 2 더하기 4의 2분의 1의 높이가 얼마야? 1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3 이렇게. 자,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계산보다 10-1번을 한번 좀 해볼게요.